가을이 남자의 계절이라면 봄은 여자의 계절이란 말이 있죠. 이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여심은 왠지 모르게 들뜨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화사하고 눈부신 이 계절에 어울리는 매혹적인 봄의 여신을 만나보겠습니다. 날씨를 그리다 시작합니다. 명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들려주실 분 소개할게요. 이동숙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그림은요. 보기만 해도 아주 화사합니다. 아름다운 한 여성의 옆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이 그림을 일단 보다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기분이 좀 좋아지죠. 들뜨고. 네. 요즘 같은 봄날에 참 보기 좋은 작품인데, 저도 사실 방송을 준비하려고 한 일주일 동안 그림을 꾸준히 보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오늘 노란색 옷을 입게 되더라고요. 아마 유다인 캐스터도 네. 그림 자꾸 보다 보니까 약간 네, 이 계절에 봄에 어울리는 맞춰서. 네, 초록색 옷을 맞습니다. 입은 것 같은데, 사실 이 그림을 마치 여자가 그렸을 것 같은 그림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 화가는 알폰스 무아라는 지금의 체코에 해당 나라의 그 화가인데요. 그 알폰스 무아가 그린 황도 12궁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말 그대로 이제 황도라는 것이 태양이 지나가는 네. 그 자리를 별자리 12개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작품의 주인공은 사실 이 젊은 여자분 같지만 모티브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쌍둥이 자리, 네, 개자리 이렇게 별자리들이 쭉 있군요. 별자리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그때 19세기 말에 당시 그 라뿔림이라는 프랑스 잡지가 있었어요. 네. 그 문화 예술 뭐 그런 잡지인데 그 잡지에 이제 삽입되었던 어떤 달력이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인상이기도 하고요. 또 전 이걸 보니까 타로 카드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나요. 네, 그러네요. 네네. 네, 그래서 여인을 보고 있자니 여인 머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장신구도 굉장히 화려하고 또 이 여인 주위에 둘러싸여져 있는 뭐 월계수인가요? 이런 네, 자연의 네. 모습들도 참 아름다워 보이네요. 사실 이런 이제 알폰스 무아가 그렸던 이 그림으로 대표되는 걸 우리가 이제 미술사에서는 아흐 누보라고 하는데요. 네. 아흐 누보라 하면 뭐 뉴 아트, 영어로 하면 새로운 예술 뭐 이렇게 불리는데 혹시 그 우디 알렌 감독의 네. 그 미드나잇 인 파리스라는 네, 영화 봤습니다. 예, 예. 보셨죠? 그 시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흔히들 벨 에포크라 그래요. 네. 아름다운 시절. 이 벨 에포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 스타일이 바로 이 아흐 누보인데요. 그렇군요. 아마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참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분이신 구스타브 클림트의 그림과도 굉장히 클림트. 유사한 네. 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아흐 누보라는 스타일은 초기에는 무아 스타일이라고 불렸어요. 무아 스타일이요? 예, 그만큼 알폰스 무아가 아흐 누보 스타일의 어떤 뭐 초창기 가장 중요한 어떤 선구자랄까요? 그런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내신 분 가운데 하나인데요. 알폰스 무아 이 아흐 누보는 보면 굉장히 장식적 요소가 강합니다. 이렇게 디테일들이 식물이나 네. 이런 어떤 모양이나 무늬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술사에서 보면 중세나 비잔틴 양식이라고 보통 네. 하는데요. 그 시기의 패턴들을 디테일하게 그려놓고 어떤 장식적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그래서 동서양이 약간 만난 듯한 느낌도 네, 그림에 맞아요. 되어 있는데 옷은 또 중색풍으로 입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 비잔틴 양식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면들이 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근데 이 아흐 누보가 보기에는 참 예쁜데 이 형식과 이 내용의 비율이랄까요? 이게 너무 장식적인 면이 강해서 사실은 그렇게 수명이 길게 가지는 못한 예술 사조인데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사조죠. 너무 예쁘니까. 예.
그 모든 스타 탄생에는 굉장히 재미난 일화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알폰스 무아가 1894년 12월 24일, 12월 24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죠. 네. 이브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양에서 크리스마스는 우리로 치면 약간 추석 같은 개념이어서 다 가족들이 모여서 보내잖아요. 네. 근데 무아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유학생이었고 이민자 뭐 혼자 떨어져 사니까 돌아갈 가족도 없고 그래서 혼자 이 인쇄소에 출근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당대 최고의 스타, 연극계 스타가 누구냐면 사라 베그나프라는 네. 이 연극 배우였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다음에 1월 초에 이제 새 작품이 올라가는데 그 포스터를 계속 퇴짜를 맞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군요. 네, 아. 그래서 근데 12월 24일이니까 아무도 출근한 사람이 없고 무아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 그래서 인쇄 사장님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야 너라 좀 그려라 했는데 알폰스 무아는 어떻게 그랬냐면 당시에는 이렇게 약간 가로로 긴 네. 포스터 판형 크기의 원색 강한 원색과 어떤 배열 이게 유행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정보가 확 드러나는. 오. 근데 무아는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타일대로 이 가로 포스터가 아니라 이 가로를 세로로 두 장을 붙여요. 그래서 길이가 거의 2m 가까이 되는 우리를 약간 우리나라 조선 그림, 조선화처럼 아, 세로로 네, 긴 네. 그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런 지금 보시는 이런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는데 포스터를 완성했는데 그때 사장님은 안 좋아했어요. 이게 뭐냐고. 당시에 유행하던 스타일도 아니고 보통 흔한 스타일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장님 싫어해서 이제 무아는 이게 상실감에 젖어서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반전은 그 다음 날 일어난 거죠. 어떤 일이 났나요? 이 사실은 사라 베그나는 우리로 치면 뭐 당대 스타니까 톱 스타였던 거죠. 네. 근데 사라 베그나가 보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 작품이 이제 지스몽다라는 연극 그 네. 작품이었는데 작품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연극 포스터라는 것은 길거리에 다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길거리에 이렇게 붙였는데 파리 시내에 사람들이 이거를 다 떼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그림이 예쁘니까. 그러면서 진짜 일어나 보니 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1894년, 95년 초였으니까 당시 나이로 35, 30대 중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정말 포기할 뻔한 어떤 그 시점에 이렇게 성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라 베르나르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네. 이 알폰스 무아를 6년 전속 계약을 해요. 오. 그래서 6년 전속 계약을 해서 그때 당시 사라 베르나르가 갖고 있던 연극 극단 이름이 테아트르 드 르네상스라는 극단인데 네. 그 극단의 연극 포스터뿐만 아니라 네. 더 재밌는 게 뿐만 아니라 그 의상 디자인과 아, 무대 디자인도 겸했던 거죠. 알폰스 무아가. 알폰스 모아가요? 네. 와.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광고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장식적이고 화려하니까 광고주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광고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네. 좀 보시자면 전형적인 무아 스타일이죠. 이렇게 젊은 여자분의 프로필 측면이 네. 있고 이렇게 가녀린 선이 있고 장식적인 산들이 이어지고 식물 모티브가 이렇게 있고 서양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약간 파스타 면이 휘날리듯한 머리카락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뭐 국수발 휘날리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뭉쳐 내려오다가 끝이 이렇게 갈라지는 전형적인 스타일인데 자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네. 드릴게요. 이게 광고 포스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건 무슨 제품 혹은 무슨 행사의 광고 포스터일까요? 아, 제가 불어를 읽을 수 있으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그림만 봐선 이 여인의 한 손에 뭐 이렇게 붓인가요? 붓과 이 깃털이 있는 걸로 봐선 뭔가 예술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되게 추리력이 좋으신데요. 왜냐하면 이 네. 손에 들고 있는 이건 붓은 네. 그림을 그리는 거고 네. 이 깃털은 뭘까요? 깃털은 글씨 글씨, 쓰는 펜이었던 예. 거죠. 사실 이 포스터의 제목이 나오는 것이 네. 그러니까 15번째 그러니까 엑스포지션 그러니까 전시란 뜻이죠. 아. 살롱 데성이라 그래서 요 살롱 데성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이런 광고 포스터나 그래픽 아트나 이런 것들을 팔던 네. 하나의 전시회였어요. 어. 네, 그 전시회의 15번째 기념 포스터를 이 알폰스 무아가 맡아서 그렸던 거죠. 아, 이거는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네. 힌트는 손에 네, 있습니다. 손에 손에 있네요. 있는데 네. 바로 뭘까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네. 별 모양으로 떠다니는 것은 바로 샴페인? 샴페인이죠. 네. 그래서 이게 샴페인 휘나흐라는 그 샴페인 광고인데 역시 근데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얼굴 여자가 네. 정면을 그거 그리고 있고 정면이네요. 네.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약간 네. 앞에 나왔던 작품 이런 그림들이 조금 더 약간 순정 만화 같다면 약간 뭐랄까 팜 파탈 같이 네, 약간 좀 그러게요. 도발적이고 무서운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샴페인 광고고요. 마지막으로 네.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죠? 뭔가를 닦고 있는 건지 그렇죠. 이게 이게 뭐예요? 힌트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게 치약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찍히게 분사하는 그런 네. 느낌인데 바로 향수 광고입니다. 아, 향수예요? 네, 향수 여기 오.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했으니까 불어가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알려주세요. 렁스 빡팡 호도 그러니까 호도라는 이제 음. 이 향수 제품을 이렇게 옛날엔 광고하는 향수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었나 이런 보죠? 것도 있었나 봐요. 이렇게 휴대하기 좋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펌프로 이렇게 하는 네. 거였는데 이런 광고도 이런 제품도 있었나 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작품들을 몇 개 살펴봤는데 공통점으로 찾을 수 있는 게 다 여성들이라는 점, 네. 그리고 주변에 뭐 꽃이라든지 자연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그 꽃이나 식물이나 이런 모티브들을 굉장히 장식적으로 잘 네. 활용했고 거의 그림에 빈틈이 없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크기가 이렇게 작지 않았을 텐데 꽤 네. 컸거든요. 이렇게 연극 포스터 같은 경우는 2m, 세로 2m였으니까 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그리려면 굉장히 이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완성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것 같은. 그러니까 석판화니까 이게 판화로 찍었을 테니까 참 재밌는 작품입니다. 네, 여성들이 포스터에 있어서 그런지 뭔가 더 이렇게 생동감 있고 또 기분이 더 좋아지게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작품은 또 뭔가요? 4가지 그림이네요? 이 네 개 이제 연작인데요. 요거는 네. 사실 광고 포스터가 아니라 이 무화의 개인 작품인데요. 아, 바로 이렇게 보시면 네. 유심히 보시면 짐작 가능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사계입니다. 유명 화가들은 다 사계를 그린 화가들 꽤 있는데요. 네. 무화는 자기 독창적인 스타일로 이 사계를 완성시키고 있는데 네. 먼저 봄을 보면 저게 이제 왜 봄인지 알겠냐면 일단 흰색 화관을 네. 꽃으로 하고 뭐랄까 이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고 네. 바탕은 초록으로 봄은 항상 이렇게 깨어나는 네, 싱그러움이 네, 느껴지는. 그래서 있는데 손을 잘 보면 항상 네. 무화 그림은 손을 잘 봐야 돼요. 네. 손에 보면 뭐가 풀로 이렇게 그러게요. 예. 뭐가 있죠. 이렇게 저게 예전 악기 중에 이제 리라라는 악기인데요. 아, 이게 악기예요? 하프의 이제 오. 원형 같은 건데요. 그 리라라는 줄이 있고 그 앞에 빨간색으로 되는 게 바로 새예요. 그러니까 오, 그렇군요. 봄에 새들이 이제 노래한다. 네. 이렇게 이제 꽃은 피고 땅은 푸르르고 새들은 노래한다. 그래서 봄의 어떤 그런 화창함이랄까요? 그런 네. 게 그려져 있고요. 옆에 있는 이 작품은 이제 여름인데요. 이게 어떻게 여름인지 알겠냐면 일단 덥잖아요, 여름은. 네. 그래서 이 여자분께서 오른쪽 어깨 네. 한쪽을 내렸어요. 어, 더우니까. 네. 예쁘죠? 어깨선이. 이게 그러면 여름 하루 중에 언제일까요? 왠지 낮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군요. 낮인데 대낮이라기보다는 저녁으로 조금 가기 좀 해가 전. 질 무렵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발 밑에 이제 물가에 이제 네. 나와 있는데 아, 발을 그 담그고. 물가에 왼쪽에서 이렇게 해가 지고 있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아. 비춰지는 그래서 그런 그래서 머리에 이제 꽃 화관도 한여름에 맹렬한 더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빨간색 꽃으로 빨간색. 그래서 이렇게 뜨겁다 이게 더위가 뜨겁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세 번째 작품은 이제 가을인데요. 이 가을은 곧 추수의 추수의 계절이죠. 그래서 지금 포도를 아. 이렇게 따고 있는 모습인데 이 가을 처녀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두 번째 여름 처녀는 이 원피스를 약간 네. 내렸다면 네. 이 처녀는 이 팔뚝 근육이 어, 발달해 있죠. 그러게요. 이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발톱이 굵어지는. 그래서 그런 또 섬세함까지. 보시면 좀 다르죠. 네, 맞아요. 네, 여긴 다른데, 단열인데 예. 가을 부분에 있는 그만큼 이게 여성분만 풍성하고 수확거리가 많았다. 예, 그런 어떤 네. 가을의 분위기가 있고요. 겨울은 이게 하얀 네. 눈 내리는 하얀 배경에 약간 초록 원피스로 네. 몸을 감싸고 있어 웅크리고 있는 거죠. 그 추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무화가 참 따뜻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그림을 보면 느끼는 게 네. 뭐냐면, 이렇게 추운데 봄에 저 리라 앞에서 노래하던 새들도 여기 있어요. 새가 이렇게 아, 그래요? 있는데, 그렇네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새 한 마리를 저희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입김을 불어서 이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거고, 머리에도 역시 눈꽃으로 이렇게 네. 하얀 눈꽃으로 이제 머리에 쓰고 있는 거죠. 파란사마. 계절마다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비발디의 사계처럼 네. 그 음악이 꼭 같이 듣고 잘 어울릴 것 들으면서 같은데요? 그림을 보면 굉장히 뭔가 계속 보게 되고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옛날 작품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현대적인 느낌이 남아있네요. 그 잠깐 얘기하자면 패션 네. 역사 중에 입생 로랑이라는 네. 디자이너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 유행은 변하지만 스타일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뜻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화의 작품이 뭐 유치하거나 뭔가 올드하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스타일, 무화 스타일은 무화가 완성했기 때문에 뭔가 스타일적으로 독창적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새롭게 다가서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식 낭만의 전형 중에 하나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시 이 아흐 누보의 어떤 영향이 막강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래픽 아티스트나 화가들이 무화의 작품을 분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유사품들이 많은 거죠,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해외 유럽 여행이나 아니면 뭐 노트나 이런 데 표지가 참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지만 작품은 누구나 다 한 번쯤 본 듯한 그 힘은 바로 이 독창적 스타일에 있는 거죠. 네. 네. 보통의 미술 작품들이 예술을 즐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한정이 되었다면 무화의 작품들은 굉장히 대중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 사실 저희가 이제 무화 작품을 쭉 살펴보고 네. 또 공부를 하다 느낀 게 하나가 그 사실 무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1894년 12월 24일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 같은 네. 의뢰였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런 어떤 의뢰를 받으면 사람들은 대체로 당대 유행하던 스타일로 그리게 돼요. 근데 무화는 자기 스타일로 그렸거든요. 네. 사실 그 뚝심이, 그 배짱과 뚝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사라 베르나르 같은 사람이 청탁을 했으니까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러게요. 네. 당시 유행하던 스타일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렸다는 그 뚝심. 그게 네. 참 부러운 것 같아요. 네, 자기만의 뚝심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 독창성이 더 돋보여서 이렇게 그런데.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참 아름다운 여성들 그리고 이 여성들 주위에 있는 자연과 또 꽃을 보고 있으니까 이 따뜻한 봄에 마음까지 싱그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이 100년 이상이 된 작품이라고 하는데 마치 100년 전 속으로 들어가서 이 봄을 네. 만끽하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명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